증시 대담입니다. 시장이 8월 초에 변동성을 다행히도 극복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한 건 또 미국인데요. 간밤에 살짝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 간밤에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13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TSMC까지 전고점에서 얼마나 수익률이 남아있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전고점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 20%까지 전고점에서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또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사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TSMC도 여전히 전고점까지 10%가 남아있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또 그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는 조금 힘든 상황일까요?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성에 차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 국내 반도체 계속 약한 상태로 갈지 아니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힘을 낼 수 있을지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기 좋게 미국의 빅테크 정점,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조금씩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시점에 조금 그래도 정점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려움은 많이 수그러 들었죠. 다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600을 지나서 2,700을 계속 녹화하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이던스가 잘 나와서 그동안 억눌렸던 한국의 주식들이 좀 갭 메우기를 하는 것이 네. 가이던스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반도체나 AI 관련되는 저 시장에서의 흐름이랄까 아니면 펀더멘털은 좋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것은 잠시 제쳐도 될 것 같아요. TSM 네. 실적이랄까 아니 빅테크의 투자의 어떤 의지랄까 이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반등 그다음에 이런 그 펀더멘털 이슈를 보면은 피크아웃의 논란은 노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모든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큰데요. 그거는 경기 사이클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이 침체 국면에 임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예. 관련돼서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다음에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역전이 예.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경계심은 아직은 남아 있긴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 센터장님 우리 앵커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하강으로 간 지가 꽤 됐어요. 맞아요. 네, 한 2년 넘게 됐는데 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하강 국면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괴리가 경기 선행지수가 이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보통 나중에는 이제 주가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반박은 이렇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제조업 중심이기도 하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28개월 동안 엊그저께 나온 것도 마이너스 0.6%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레벨은 아직 100 이상이기 때문에 예. 과거와 같은 그 매그니튜드 측면에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률 역전이 된 지도 오래됐죠. 이제 네. 수익률이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침체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의 그 동행성인 그 연결성인데 이거 역시 아직은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죠. 물론 아주 최근에 8월 2일 대비했을 때는 10년물은 한 뭐 170pp 정도
저기 이제 2년물을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가 170bp 정도가 확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경계감이 있지만 각도가 아직 그렇게 아주 우려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현재는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시기상조란 말은 이것이 계속 없을 것이냐 이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한 축에 갖고 있는 거죠. 경기를 한 축에 갖게 되면은 무슨 웃긴 게 미국이 먼저 조종을 받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얕게 오갖고 올라간 다음에는 미국을 계속 스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신흥국에 대한 기대 심리와 달리 그쪽이 먼저 맞고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의 대표주 시클리컬 주식에 부정적으로 미리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은 자체적인 어떤 생산성 투자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어떤 70%의 소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강한데 그 채찍 효과라고 하죠. 이거 멀어질수록 그 어떤 진폭이 커지는. 네, 위플래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매크로 지표가 썩 그 경기 침체가 벗어났다라고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인 격차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을 보면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가거나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 미국은 그렇죠. 근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밸류 체인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정도로 앞치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이 HBM3가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됐다. 여전히 그거 콜이 안 난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가셨다는 것만 가지고 8만 원으로 안착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늦게나마 으쌰으쌰해가지고 캐파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엄청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심지어 원래는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 3배 반 정도의 그로스를 목표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I라든지 엔비디아의 수요는 오케이. 그런데 그걸 매칭을 시키는 짝꿍인 HBM은 우리끼리 공급을 너무 많이 늘려서 내년 어느 시점에 공급이 초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나왔었던 것이 이번에 그 경기 침체 말고도 우리는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HBM 자체의 공급 초과는 수요가 괜찮은데 공급이 는다는 측면의 컨선인데요. 삼성전자의 캐파가 완전히 돌아가고 수율도 삼성 하이닉스랑 비근하거나 어느 정도 따라가는 30%가 아니고 그런 시나리오를 앞당기면은 계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TSV 캐파 기준으로 따지면 오버서플라이가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경계감인데 그 가정인 거죠. 예. 삼성이 지금 캐파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 콜도 아직 안 받았고 그러니까 늦어진다는 건 3개월, 6개월 늦어지는 거고 일일도 3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60%에서 내년도 가정을 60% 땡긴다. 그럼 오버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엔비디아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분발을 가정해서 하이닉스의 임팩트로 연결시키면은 공급 초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정에서는 약간 그거 시기상조이거나 가정을 너무 안 좋은 공급이 잘 되는 것만 가정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또 지난주에 지금 고점에서 20% 빠져갖고 그 뭐 엔비디아나 TSMC보다는 훨씬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웃긴 것이 하이닉스는 동행되는 주식이 엔비디아도 있지만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지난주에는 반등할 때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반등했어요. 지난주에 16% 반등했는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이크론, 어떨 때는 엔비디아 정확히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되는 그런 아쉬운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초과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큐브로스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칩메이커들의 부진이 고스란히 그 밑에 소부장들까지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부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부장을 조금 나눠서 매기면 네.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하나 있고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를 그렇게 일단 규정을 네. 하고요. 나머지 주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죠. 실적은 대체적으로 한 70%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직후에 실적에 잘 나온 걸 떠나서 그 3분기 전망,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물론 안 그런 주식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HBM 이전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가동률이요 100%가 아닙니다. HBM 말고 레거시 제품이죠. 그거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을 관계되는 D램, 그 다음에 낸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아마 75%에서 한 85%, 이 20% 정도는 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쯤은 아마 15% 줄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갭이 풀 가동에서 한 15%가 부족하다는 거는 넌 HBM의 전통적인 레거시 쪽은 그렇게 수요가 땡겨지는 게 아니고 예.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생산량의 조절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고 그것이 2분기 실적의 일부 30% 안 좋거나 하반기의 실적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주 빠르지 않다고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는 이제 소재 종목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좀 이익에 대한 전망이 낮아진 종목이 뭐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속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배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종목들을 같은 도매급으로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 이외적으로는 레거시 쪽에서는 투자라든지 삼성의 가동률 상승이 빠르다는 게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HBM으로 돌아오면은 아까 지금 식상하다는 한미반도체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때 15만 원, 13만 5천 원 두 가지 어떤 저점을 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13만 5천 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지 사람들이 할 텐데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아주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소부장은 저는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STI입니다. STI 제어놓고 PSK하고 이수만 말씀드리면 PSK는 이제 경쟁력은 확실하다고 느끼죠. 디스컴이라는 찌꺼기 제거하는 게 있고 리플로어라는 HBM 장비가 있는데 상반기 실적은 쏘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삼성 하이닉스 오버서플라이 관계없이 다이렉트로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거래하는 보드 업체이기 때문에 다만 밸류에이션이 항상 아주 싸지 않다는 측면에 등락이 심합니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기간이 한 달이면 이미 모든 사람이 알 것 같고 한두 주 정도 꾸준하게 시장보다 아웃퍼폼한다면 수급이 일로 몰릴 수 있다고 보시는 잣대를 삼을 수 있는 종목이 이 PSK 홀딩스, 이수페타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조그만 종목 중에서도 STI 같은 종목도 관심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꽤 높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보는 시점까지 가면은 결국은 한미반도체, STI 같이 조금 소외된 종목도 갈 수 있다. 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여전히 조점 대비 한 20% 이상 빠진 소부장이 힘을 낼 수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장보다 최소한 비슷하게 가는 모험성을 보여야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신감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부장 대표적인 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 탄력을 보자라는 의견 뭐 좀 신선합니다. 이스페타시스, PSK 홀딩스, STI 이렇게 종목을 제시해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8일로 예정이 그렇죠. 되어 있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을 갖고 우리가 이벤트 전략 아니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짜놔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요, 거의 300억 불 달러에 대한 5, 6, 7월 달 수치가 확인되는 게 먼저고요. 네. 그거부터 망가지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8, 9, 10월 달은 그거보다 오르겠죠. 네. 근데 아마도 QOQ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웰이 좀 미뤄진 측면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 이상 QOQ로 올라갈 수 있을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러면 YOY는 분명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데 이미 140달러 정도 되면은 한 35배 정도가 가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이제 뛰어들기에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콜되지 않으면은 8만 원 이상 가기는 쉽지 않고 하이닉스는 아까 말한 소부장제와 같이 엔비디아 말고도 마이크론 주가도 같이 연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애매하다면 약간 시각을 좀 길게 하면 클라우드 말고 온 디바이스 쪽에 대해서 내년까지 좀 길게 본다면 애플하고 브로드컴인데 애플 역시 아주 싸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9월 달 초순 중순에
아이폰 6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거나 좋고 길게 보신다면은 시각이 실질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회사는 브로드컴하고 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브로드컴은 덜 비싸고 암은 좀 비싸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 같으면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을 포트의 그 관점에서 적절하게 믹스하되 지금은 당장에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조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이 엔비디아와 애플이 4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블랙웰의 어떤 지연에 대한 또 우려를 좀 잠식시키는 정도로만이라도 예, 시장은 좀 안정을 찾고 오히려 지연된 게 4분기 때 애플은 또 아이폰 신모델이 나오면서 한 4분기의 모멘텀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